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8년 사이에 30%가 사라졌습니다. 1030이 곳에서 714곳으로. 손님이 줄어 망하는 업종이라면 가격은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업종의 가격은 지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중입니다. 결혼식장입니다. 전국 평균 결혼 서비스 비용 2,139만 원. 서울 강남은 3,4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신랑 신부만이 아닙니다. 축의금 봉투를 들고 식장에 들어서는 당신도 포함됩니다. 망해가는 업종이 어떻게 역대급 가격을 부를 수 있을까? 다들 저출산 탓이라고 합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은 죽은 예식장이 아니라 살아남은 예식장입니다. 먼저 통념부터 조사합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다. 그래서 예식장이 망한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혼인 건수는 10년 넘게 내리막이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는 결혼식 자체가 금지되다시피 했습니다. 하객수 제한, 식사 금지, 몇 달씩 미뤄지는 예식, 예약금을 돌려달라는 싸움이 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3년 동안 중소형 예식장들이 무더기로 쓰러졌습니다. 예약은 취소되는데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였으니까 버틸 체력이 없는 곳부터 사라졌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결혼했던 동네 사거리의 그 뷔페식 웨딩홀부터 그 자리에는 오피스텔과 요양원이 들어섰습니다. 한번 사라진 예식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손님이 줄어서 망하는 시장이라면 남은 가게들은 손님을 잡으려고 가격을 내려야 합니다. 현실은 반대입니다. 예식장 수가 줄어들수록 가격은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 혼인 건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2026년 초 혼인 증가폭은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요는 돌아오는데 식장은 없습니다. 여기서 사건의 구도가 뒤집힙니다. 팬데믹이라는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보겠습니다. 쓰러진 건 대부분 중소형 예식장이었습니다. 체력이 약한 순서대로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건 대형 웨딩홀과 호텔, 그리고 시장에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식을 올릴 곳을 찾는 커플은 그대로인데 받아줄 식장이 3분의 1이 사라진 겁니다. 예약 경쟁이 시작됩니다. 원하는 날짜를 잡으려면 1년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전화 7, 80통을 돌리는 게 예사실이 됐습니다. 이 순간 갑과 을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예식장이 신랑 신부를 모셨습니다. 이제는 신랑 신부가 예식장에 면접을 보러 갑니다. 마음에 들어도 날짜가 없고 날짜가 있어도 조건이 붙습니다. 꽃 장식, 업그레이드, 지정 업체 이용, 싫으면 다음 커플이 기다립니다. 가격표가 그 증거입니다. 서울의 예식 식대는 1인당 8, 9만 원 수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렵던 숫자입니다. 인기 호텔은 식대 14만 원에 꽃장식 포함 대관료가 2천만 원을 넘습니다. 하객 300명 기준 6천만 원짜리 결혼식. 그래도 예약이 찹니다. 경제학은 이 상황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급자 우위 시장, 살아남은 자들의 시장입니다. 그 힘이 어떻게 행사되는지 계약서를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치, 최소 보증 인원. 하객이 몇 명 오든 식장이 정한 인원만큼 식대를 내는 조건입니다. 이 숫자가 100명대에서 200명대로 뛰었습니다. 하객이 130명 와도 200명분을 냅니다. 오지 않은 70명의 밥값은 신랑 신부의 몫입니다. 두 번째 장치, 가격 비공개. 대부분의 예식장은 비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가야만 알려주고 날짜마다 값이 다르고 흥정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비교가 불가능한 시장.
소비자가 눈을 가린 채 지갑을 여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나옵니다. 2026년 초 전국 예식장 대관료 중간값은 350만 원. 직전 조사보다 16% 넘게 올랐습니다. 어떤 지역은 2달 사이 대관료가 2배가 됐습니다. 세 번째 장치는 식장 밖에 있습니다.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기본 계약금은 평균 346만 원, 최종 지불액은 520만 원. 계약 이후에 붙는 추가금이 절반을 넘습니다. 앨범 한 장 추가에 몇만 원, 드레스파를 올리면 추가금, 사진 원본 파일은 별도 구매, 드레스를 입혀주는 헬퍼 이모님 수고비도 현금 별도입니다. 견적서에 없던 돈이 결혼식 날까지 계속 태어납니다. 결혼이라는 한 번뿐인 약점을 정확히 겨냥한 설계입니다. 평생 한 번, 다시 못하는 날. 그래서 아무도 중간에 계약을 업지 못합니다. 판매자가 그걸 압니다. 이제 이 사건의 가장 어두운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서 예식장이 죽었습니다. 예식장이 죽어서 결혼식이 비싸졌습니다. 결혼식이 비싸져서 사람들은 결혼을 더 미룹니다. 원인이 결과를 낳고 결과가 다시 원인을 키우는 구조. 경제학이 가장 무서워하는 형태의 이 사건입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는 게 아니라 범행이 스스로 반복되니까 나서는 아래로만 돕니다. 평균 결혼 비용 2천만 원대는 이제 시작점입니다. 예식장은 지금도 줄고 있으니까 살아남은 자들의 힘은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새 예식장이 생기면 되지 않느냐? 안 생깁니다. 10년 뒤 혼인 인구가 뻔히 보이는 시장에 수백억을 들여 새 웨딩홀을 지을 투자자는 없습니다. 공급은 줄기만 하는 일방통행입니다. 남은 자들의 힘은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지고 청구서의 숫자는 해마다 자랍니다. 그리고 이 나선의 진짜 비용은 통계 바깥에 있습니다.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 그 선택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결혼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포기하는 커플들, 청첩장을 인공지능으로 직접 만들고 스튜디오 촬영을 건너뛰고 시청 공공예식장을 알아봅니다. 공공예식장 예약이 1년 만에 2배가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는 선택이 더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날이라는 말은 이제 한 번뿐인 청구서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건 결혼 안 한 사람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낸 축의금을 떠올려 보세요. 10만 원을 넣으면서 이걸로 부족한가 싶었던 순간 그 불편함의 정체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식대가 9만 원이면 10만 원은 축하가 아니라 원가입니다. 호텔 식장이면 축의금을 내고도 미안해지는 계산이 나옵니다. 축하하러 갔다가 샘을 하고 돌아오는 결혼식. 예식장 3분의 1이 사라진 청구서를 신랑 신부와 하객이 나눠서 내고 있는 겁니다. 사라진 가게의 값은 남은 사람들이 치릅니다. 지난 사건의 주유소에서도 그랬고 예식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언가가 조용히 사라질 때 청구서는 늘 남은 사람들 앞으로 날아옵니다. 경제사건반이 다음에 열어볼 파일도 어쩌면 당신의 지갑 속에 이미 들어와 있을지 모릅니다. 소리 없이 도착한 청구서를 다시 추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사건반이었습니다.